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오늘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랑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를 모아서 함수로 지정을 하고 함수 지정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수 선언과 함수 호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죠. define, add 함수를 정의를 할 거고요. 자, add 함수, add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정해준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지정하듯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a와 b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고요. 그쵸? 자, 뭘 할 거냐면 그냥 a와 b를 받아서 a와 b를 더하고 그 더한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c는 a 더하기 b 프린트 계산 결과 a 더하기 b는 C 이렇게 되고요. 그쵸?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는 인수를 직접 보내서 값을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 add 함수를 호출하고 내가 인수를 보내는데 10과 20을 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행된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죠? 1로 넘어가죠. A와 B를 받아서 A는 10, B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파이썬 튜터로워크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모양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여기 이런 함수가 있구나를 정의를 하고요. 그쵸?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 add 함수에다가 a는 10, b는 20이라는 값을 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계산을 하고 프린트를 하는 그쵸? 리턴은 없습니다. 전달되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 없는 형태의 코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뭘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스타트 값과 종료 값을 받아서 스타, 네, 스타트 값과 종료 값을 받아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스타트부터 종료 값까지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번에도 함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선언을 할 건데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자, 그래서 define get sum 함수를 가지고 start 값과 end 값을 받을 겁니다. sum은 왜 넣었냐면 어떤 그 누적의 합을 구하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누적이 될 거니까. 그래서 0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이거는 함수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for문을 사용할 거예요. for문을 사용해서, 자, 반복을 할 겁니다. in range 어떻게 할 거냐면 start부터 end까지. 근데 start 이상 end 미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을 플러스 해주죠. 자, 누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 더하기 I 그쵸? 구하게 되고 얘는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를 호출해 준 그곳에다가 메인 함수에다가 return 값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됐으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print get sum 1, 10 무슨 얘기냐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는 뜻이죠. 자, 55.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럼 코드가 선언된 것을 이런 함수가 있겠구나를 안 다음에 메인 함수를 찾죠. 메인 함수 이렇게 레벨을 보신 다음에 프린트 할 건데 프린트 할 건데 뭐래? getSum 함수에다가 값을 보내줘라. 1과 10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포문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부터 함수 sum 초기화하고 1부터 2, 3, 4, 5 요걸 보시면 돼요. 6, 7, 8, 9, 10을 수행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빠져나오면서
빠져나오면서 이 값을 리턴해 줍니다. 어디에 리턴하냐면 내가 호출돼 있는 그 위치에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 값이 5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55를 출력해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은 교재에 나온 자기소개와 관련돼 있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name, grade, interest, 그다음에 start까지 입력을 하고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했고요. 자, 그래서 프린트. 네, 볼게요. 이건 제가 붙여놓겠는데, 요거는 그냥 꾸미는 거예요. 그냥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그냥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한 거고 꾸미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됐으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자, 함수 이름을 적고요. 네, 적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를 값을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정빅을 몇 학년? 1학년. 지금 여기에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스트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레이드를 제가 문자열로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은 컴퓨터 공학. 요즘에 즐거운 거 관심 분야는 사실 관심 분야가 없는데 요즘에 저 운동화가 좋더라고요. 운동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관심 있는 메타버스? 가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거 잠깐만요. 어디가 터 베스트 그쵸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되고요. 한 명을 소개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 명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번 호출을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자기소개를 호출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를 다 써야 돼요. 그쵸? 매번.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거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 정의된 것을 우리가 호출해 줌으로써 코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함수 값을 리턴한다고 얘기했어요. 리턴이 어떤 개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함수의 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또 함수를 정의할 건데 add 한 다음에 return 볼게요. 값은 두 개입니다. a 값과 b 값을 받을 거고요. c는 a 더하기 b. 이게 포인트죠. 여기를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값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받으려면 일단은 그 뭐냐 호출을 해야 되겠죠. 값을. 그러면 이건 지금 호출한다는 의미예요. 호출한다는 의미이고요. 그쵸? 그러면 얘만 볼게요. 그다음에 얘만 먼저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함수를 정의했죠. 그다음에 호출했습니다. 호출하고 값을 계산을 하고 return C 값이 있죠. C 값을 어디다 돌려주냐면 내가 호출한 곳에다가 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return value.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더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return된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대입하고 그 다음에 print 계산 결과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리턴된 값 30을 result라는 값에 배정을 하고 배정된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파이썬 튜터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모양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는지. 자, 먼저 함수를 선언을 하고 나면은, 그쵸? 요거를 호출하게 되겠죠. 왜 호출이 여기 돼 있으니까. 호출이 여기 문장에 의해서 호출이 됩니다. 10하고 20을 A와 B에 해당되는 값으로 보내고 C를 계산을 했더니 30. 이 값은 원래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데 리턴 어디에? 나를 호출한 그 자리에 다시 보내겠다는 뜻이고요. 30을 보낸 다음에 그 보낸 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result를 출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턴에 대한 것들, 내가 호출되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그 값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반환을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턴을 하죠. 리턴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프린트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이렇게 볼게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수를 실행을 하고 리턴을 하죠. 그러면 더 밑에 있는 문장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여기 값만 메인 함수에다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시면 계산의 결과 얘는 우리가 봤을 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이 출력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제가 조금 코드는 여러분한테 제공한 코드랑 조금 다르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정의됐고 호출됐고 A와 B 계산해서 C 리턴 되면은 밑에 문장 수행을 하지 않고 불렀던 요 길로 다시 돌아오죠. 자, 여기에서 프린트 문장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거. 어떤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까지 출력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값이 딱 나오는 것만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함수의 반환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리턴 함수를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짜잔, 리턴을 그냥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 값을 갖게 되고요. 자, return 10과 20을 갖게 되고, 그쵸? 계산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를 호출해서 10과 20을 보냈죠. 보내고 C 값이 있습니다. 근데 리턴된 값이 없어요. 그럼 리절트의 값이 뭐가 나올까요? 받은 값이 없기 때문에 호출돼서 나온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값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쵸? 리턴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는 3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턴.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add return이라는 건 함수명이죠. 함수명이고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함수고요. 자, 이렇게 값이 리턴이 되면은 이 add return은 그냥 함수명이죠. 이거는 리턴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C 값을 계산을 하지만 리턴 밸류가 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값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달받은 값이 없으니까 출력되는 결과는 계산 결과 런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사실은 반환을 어디다가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면 A와 B 값을 인자로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값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실행은 가능합니다. 자, 차미리사 선생님의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자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그러니까 호출되면서 전달되는 어떤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호출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인수도 없지만 리턴 값도 없어요. 그냥 출력이 됩니다. 그냥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함수에 관한 5번째 코드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를 할 건데 add, define, add, list. 리스트를 2개를 입력을 받고요. 2개를 그냥 원래는 변수를 받았지만 이번에 그 리스트를 통째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길이를 잴 거예요. 길이는 l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1번 리스트와 2번 리스트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두 리스트의 길이가 다릅니다. 가 출력이 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일단 만약에 그 아니면 상황은 배제하고 우리가 result라고 하는 공백 리스트를 만들 땐 대괄호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값을 원소를 접근을 하면서 각 원소의 값을 우리가 더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무슨 얘기죠? 리스트 1의 길이만큼 회전을 하겠다, 반복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result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죠.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값을 하나씩 append 해서 리스트 요소와 리스트 1 요소와 리스트 2 요소를 더해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돌려줘야 되겠죠. return result. 네. 그러고 이제 정의가 끝났으면 함수 호출을 해야 되겠죠. 함수 호출 A는 그냥 이 리스트 임의로 만들어주면 되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아, 네. 출력도 해야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아, 죄송해요. 리스트만 만들고 호출을 안 했네요. 그쵸? 함수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리스트 그 다음에 A와 B 그 다음에 출력 프린트 2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함수를 정의했고요. 여기가 이 부분까지 정의가 돼 있고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만들었고, 그쵸?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한 결과값을 2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하죠. 자, 함수를 호출할 때 A와 B에 대한 것을 같이 보내요. 그쵸? 같이 보내면, 자, 길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하겠죠. 공백 리스트, 리절트라는 공백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지금 empty 리스트죠.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가 되고, 자, 첫 번째 인덱스 값들을 더하고, 두 번째 인덱스 값 더하고 12, 세 번째 인덱스 값 더해서 13, 12, 4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완성이 되면 그 리스트의 값을 어디다가 다음에 요로 옮겨질 거예요. 다음에 그쵸? 다음에 메인 함수 리턴을 하게 되고 리턴되면은 그쵸? 리턴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출력을 해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함수를 또 다르게 길이가 다르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길이가 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길이가 다릅니다. 인데 지금 보시면요. 그 값을 또 바꿔볼까요? 길이가 다르면 길이가 다릅니다라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르든가 말든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코드인데 제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린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지금 보시면 A와 B 리스트 각각에 더해서 내용들 E와 F를 출력했고요. 이번에는 A와 D, A와 D는 길이가 다르죠. 그럼 길이가 다르면 짧은 거를 기준으로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해서 프린트 G까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어 이제 여기는 이 챕터는 함수에 대한 챕터이기 때문에요.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하고 리턴된 값을 배정을 해서 출력을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포문 자체에서 봤을 때 각각의 리스트에 접근을 해서 요소들을 더한 것을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배정을 하고 그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조금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해요. 자, 원래 보통 우리가, 잠깐만 이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if는 else랑 짝이라 그랬어요. 얘는, 이 조건에 리스트가 다르면 요 얘를 출력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이거 넘어갈게요. 요게 지금 보시면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리턴까지. 그러면 리턴되고 길이가 다르면 리턴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주석 처리를 했어요. 주석 처리하면 리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리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실행이 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함수의 반환에서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싫어서 저는 왜 싫으냐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됐을 때는 뭔가를 하지만 아닐 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아닐 때 하기 위해서 else 그러면 아닐 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줄을 맞춰줘야 되겠죠. 들여쓰기가 돼야 되고 네, 공백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행을 한다.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길이가 다릅니다라고 리턴하고 끝나버리죠. 끝나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공백 리스트를 만들어서 얘를 수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쵸? 어디서 리턴을 하는지와 리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코드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 왜 다르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리턴이 어디서 되는지 그리고 if와 else가 어떤 조건으로 되는지, 그리고 얘가 어디서 들여쓰기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함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정의한 것을 호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변수가 어떠한 범위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글로벌 변수라고 해서 프로그램 전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역 변수는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내 함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어,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임의로 함수를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두 개를 정의할 건데 F1과 F2를 정의를 할 거고 자, 이번에는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A는요. 전체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역 변수는 지금 F1 함수에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변수 print A 수행을 할 거고 여기에는 함수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처음에 함수 여기 있다, 함수 여기 있다를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어디죠? 여기 문장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에는 40 배정되었고 F1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A 값이 그대로 이제 40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호출하죠. 그럼 여기로 갑니다. 갔더니 지역에 어떠한 또 값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 변수가 우선이 됩니다. 우선이 돼요. 그럼 어떤 값이 출력이 되겠죠?
3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호출됐던 지점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 다음에 FE를 호출하게 되면 요 문장이 호출되게 되고 프린트 A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40 전역 변수에 대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 출력이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또 파이썬 튜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함수 정의가 됐고 두 개를 쓸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A 전역 변수 글로벌 프라임이라 돼 있죠. 그 다음에 F1을 호출하면은 F1 함수에 해당되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A는 30 프린트를 하고요. 리턴 값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메인으로 돌아와서 F2를 호출하면 F2에는 A가 40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값 없이 40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역 안에서 얘는 이제 지역 안에서만 쓰는 함수라고 보시면 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변수 안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함수 안에서도 전역 변수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글로벌이라는 그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지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로 변경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의 값이 그러니까 변수에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수의 값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를 출력할 때 어떻게 되죠? F2를 출력할 때 30이 출력이 되겠죠. 요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F2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될까요? F2에 되는 거는 전역 변수로 40에서 30으로 값이 변경됐으니까 30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초기에 코딩을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코딩을 하실 때 우리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봐야 돼. 전체에서 어떤 값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역에서 어떤 값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어느 부분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조금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면은 고급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코드 전체가 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F1 정의했고 F2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 A는 40으로 우리가 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F1을 호출을 했더니 글로벌 변수를 원래는 지역 변수였죠. 근데 이제 글로벌 변수라고 정의라고 글로벌 변수를 30으로 변경해라. 변경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턴 없고 F2 출력돼서 30, 30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 숫자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문자 열에도 해당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코드를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자, 서브 함수에서 글로벌 함수 S를 정의했고 프린트 이전에 정의된 거 그리고 우리가 변경된 것이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함수 호출은 이 부분이죠. 함수 호출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S에 해당되는 키위가 좋아요가 되어 있고, 그쵸?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브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글로벌로 정의했어요. 함수 내에 있지만 지역 변수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변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돼서 바나나가 좋아요라고 값을 변경을 했고 그 값을 변경한 것을 출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함수가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S, 키위가 좋아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서브 함수로 들어갔더니 글로벌 함수로 정의가 됐어요. S가. 그쵸? 일단은 S를 출력해보게 키위가 좋아요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S의 값을 글로벌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S를 바나나가 좋아요로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한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S를 프린트하면 바나나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어떻게 자유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늘 담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연습 문제 몇 가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처음에 배울 것은 뭐냐면 우리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피보나치 수열은 1, 1. 무슨 얘기냐면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더한 것을 값. 그쵸? 또 값이 병렬해서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더한 게 3.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변한 게 5. 이런 식으로 값들이 변경되는 수열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코드로 바꿔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개념을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변수에 각각의 값이 되어 있어 값이 각각이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얘를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값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할 건데 얘의 지금 이 그 피보나치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0번째 인덱스 값과 1번 인덱스 값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덧셈들이 되죠. 자,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할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자는 받아야 되겠죠. 인수는 받게 되고요. 처음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리스트를 1과 1이라고 하는 시작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인덱스로 값을 참조하면서 그러니까 값을 접근을 하면서 만들어 주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P라는 그 리스트에 값을 하나씩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값을 추가할 거냐면 P에 지금 P가 2부터 시작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의 값이죠. 잠시만요. 조금 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요. P라는 이름을 가진 라고 이름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리스트에 1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인덱스는 0, 1, 2, 3, 4, 5 이렇게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의 값을 더해서 여기에 값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미 만들어졌고 다음 그러니까 하나씩 이런 값들 하나씩 추가를 해주면 되죠. 이 값을 추가하기 위해서 n-2 n-2 요거는 지금 2번부터 시작하니까 실제로 인덱스가 n-2가 되고 n-1이 되겠죠. 이 값들을 더해 가면서 우리가 더한 값을 여기다 새로 지정을 해주고 또 n이 또 바뀌면 이렇게 값을 가지고 여기 값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P의 처음에 -2 인덱스 값 더하기 P의 -1 인덱스 값을 새로운 리스트에다 포함을 해라. 그 다음에 다 우리가 포문이 끝나면은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P를 출력해라.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씩 좀 출력해 가면서 볼까요? 프린트 i 그러고 이렇게만 하면 또 헷갈리니까 i 값 프린트 키가 어떻게 리스트 키 하나씩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i가 2죠. i가 2면은 i가 2부터 시작을 하라고 내가 정의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0, 인덱스 0, 인덱스 1에 있는 값을 더해서 1 더하기 1은 여기 지정해서 1 더하기 1은 2죠. 2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완성이 되고 다음에 i가 반복문에 의해서 3이 되면은 리스트 그 이제 3이 되면은 1 인덱스 값과 2 인덱스 값, 1 인덱스 값과 2 인덱스 값을 더한 것을 추가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i가 4가 되면 어떻습니까? 2 인덱스 값과 3 인덱스 값을 더한 것을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그램 영향이 없게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자, 함수 정의가 됐고 n을 보냅니다. 5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값을 보자라는 거죠. 그쵸? t는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쵸? 여기서 i는 반복의 횟수를 정하는 변수입니다. 2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0번 인덱스 값과 1번 인덱스 값을 더한 것을 리스트에 추가를 하죠. 다음은 i가 3이 됐고 그러면 1번 인덱스 값과 2번 인덱스 값을 더한 것을 새로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자, i가 4가 되면 2번 인덱스 값과 3번 인덱스 값을 더한 값을 추가를 하죠, 리스트에. 그래서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턴 없고요. 새로 만들어진 리스트를 우리가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피보나치가 뭐 10이 되면 뭐 이것도 똑같이 수행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쵸? 계속 연결되면서 값들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된 것을. 피보나치 수열을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학습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좀 피보나치 수열을 보게 되면은 재기함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재기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짠 것도 있어요. 근데 재기함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배웠던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뭘 만들 거냐면 우리 음료수를 한번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음료수가 계속 뭐 그러니까 다양한 음료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냥 4,000원짜리 음료수를 하나 주문받고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봤고요.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토탈 4,000원 곱하기 넘 음료수의 개수를 하게 되면 change 그러고 우리가 입금 돈 낸 거와 토탈하게 되면 잔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return change. 자, 이제 함수는 정의가 음료수 값을 계산을 하는 함수는 정의가 됐고요. 이제 우리가 주문을 받아볼게요. int 음료수 몇 잔, 금액 얼마.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값을 받을 거고 우리는 이제 사칙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int 자료형으로 값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order 컵과 머니의 그 인수들을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볼까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이거는 이제 주문받은 것을 이제 그 안내해 주는 거죠. 잔이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음료수와 금액을 입력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잠시만요. 에러가 더 잠시만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올까요? 죄송해요. 여기 D가 빠졌네요. 그쵸? D. 그러면 우리가 음료수 5잔
그리고 돈은 10만 원을 내볼까요? 10만 원 냈을 때 계산이 되는 이렇게 간단한 우리가 이제 계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음료수 값 계산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예제는요. 파일을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원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면적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반지 이름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값들은 리턴해 줄 거고요. 역 보시면 되겠습니다. 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 이름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야겠죠? 반지 이름 원을. 자, 그래서 프린트 원을 면적은 호출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로가 하나 빠져. 네, 반지름. 제가 지금 이거 플러스로 한 이유는 실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지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면적과 둘레가 출력되는 함수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주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주급 아주 중요하죠, 그쵸? 근데 여기 특징이 30시간 이상일 때 주급 1.5배의 주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일 때까지는 한 30일 때까지는 원래 시급을 계산을 받고, 그쵸? 내가 만약에 일한 것에 30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급 1.5.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자, 한번 프로그램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 메인 함수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입력하세요. 타임, 시간. 프린트. 우리 함수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죠? find if 만약에 3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저 원인은 더하기 곱하기인데 우리가 근무한 거 빼기 30시간 그렇죠? 1.5배 소중한 1.5배 아니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오타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실행을 돌려볼게요. 시급 1,000원 만 60시간 해볼까요? 은, 나 모르겠네요. 계산을 해볼까요? 30 곱하기 1,000원, 그쵸? 3만 원.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5. 7만 5천 원 맞네요. 자, 계산이 잘 됐습니다. 주급 소중하니까. 합니다. 자, 연습 문제 5번째 패스워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좀 약간 랜덤으로 값들이 나오게끔 해볼 거예요. 랜덤으로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겠죠, 항상? 볼트 랜.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만들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n.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라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A, B, C, D, E, F, G, H, I, J, Q, R, S, T, 0, 1, 2, 4, 5, 6 이렇게 문자열 하나 만들 거고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만들 거. 공백 문자열 하나 만들 거고요. 오인 6자리 패스워드를 만들 겁니다. 6자리 6번 실행을 해라. 자,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인덱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랜덤의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 길이 있죠. 알파라고 하는 길이만큼 예, 인덱스를 임의로 만들 거예요. 임의를 만들어서 그 위치에 지정을 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라고 정의했던 A부터 A, B, C, 더더더더 0, 1, 2, 도도도 8, 뭐 이런 값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도 리스트랑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0번 인덱스를 갖고 얘가 1번 인덱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의에 우리가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인덱스 랜덤으로 만들어 주면 각각의 이제 랜덤만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값에 해당되는 문자를 하나씩 문자열로 추가를 하면서 패스워드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길이만큼, 요거의 길이만큼의 인덱스를 임의의 난수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하나씩 패스워드라고 하는 문자열에 알, 알파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하나씩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만들면, 6번 반복하게 다 만들면은 패스워드를 반환을 해주죠. 반환을 해주고요.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정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된 패스워드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임의로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파이썬 튜토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수행을 하고 랜덤 가지고 올 거고 모듈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z 여기 이제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알파라고 하는 이런 값이 있어요. 이런 그 문자열이 있으면 패스워드를 생성할 공백의 문자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 인덱스를 임의로 0부터 랜덤의 숫자를 갖고 이건 이제 i는 반복의 횟수를 정하는 거죠. 우리 6개의 글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덱스 24. 임의의 24가 출력이 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값 y가 패스워드에 들어갔고요. 또 임의의 값 26, 0, 임의의 값 2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들이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이 추가가 돼서 6번 반복하면 문자들이 패스워드들이 임의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6개가 다 완성이 되면 이 값을 리턴을 해주는 리턴에서 패스워드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 번 호출해주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출해주는 문제까지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한 학기의 강의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함수 부분들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시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강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추가로 영상들 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다 해서 하다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충분히 보시고요. 실습도 충분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옮겨서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아하.' 하는 순간에 프로그램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